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연속된 강의가 총 4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자, 펀이 재미란 뜻이죠. 자, 펀한, 자, 재미있는 가로주택 사업의 탄생 비화. 우리가 이제 가로주택 사업밖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로주택 사업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면 우리가 왜 우리는 이 지역은 가로주택 사업밖에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강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무엇인가. 자,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유튜브 가로주택 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찍고 있지만 가로주택 사업이 도대체 뭔가? 왜냐면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모르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뭔가를 아주 단순한 것 말고 우리에게 접목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가로주택 사업밖에 안 되는 이유. 그다음, 자, 가로주택 조합 설립을 그러면 가로주택 사업밖에 우리가 안 되는데 그럼 조합을 설립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4개의 강의를 좀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탄생 비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비 사업의 변천사, 정비라는 건 뭐예요? 좀 이렇게 다시 가꾸고 만든다는 거겠죠? 근데 정비 사업이란 과연 뭐냐? 정비 사업이 뭐냐? 정비 사업은요, 이런 겁니다. 정비 사업은 정비 구역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 구역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비 구역은 뭐냐?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한 줄을 그은 구역을 말합니다. 줄을 그은 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있었죠? 이건 뭐냐면요. 사실 뭐 주땡땡님은 또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 신통기획 해야 된다라고 뭐 그냥 엄청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무슨 사업이냐면 줄 긋기 위한 사업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줄을 여기 정비 사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할 겁니다라고 선을 긋는데 대략 한 5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 줄 긋는 걸 갖다가 2년 정도로 좀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 신통기획이에요. 근데 신통기획 우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줄을 거놓을 만큼 노후화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여튼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줄 긋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보겠습니다. 자, 2002년 12월 30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법 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에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어요. 정비사업 관련제도 변천 쭉 뭐 1962년부터 뭐 도시 재개발법 뭐 쭉 이렇게 있었는데 앞에 건 의미가 없고 2002년 12월 30일 있죠? 요거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죠?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사업을 정비 사업으로 통합하여 제도를 일원화했다. 이 네 가지가 뭐라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분이 아니라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네 가지가. 하여튼 이런 거를 제정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2005년에는 도시 정비했는데 재정비를 한대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우리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재미있는 가로주택 사업이죠? 재미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아주 호황이 있었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5년 정도를요, 아주 호황을 그었습니다. 이 호황 그을 때는 뭐였냐면요, 이게 줄 그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 나간다 그러면, 뭐 시장 나간다 그러면 여기 줄 그을게. 즉, 줄 긋는다는 건 뭐예요? 정비 사업 여기 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줄 그어줄게요. 여기. 그러면, 의원 당선되고요. 시의원도 그렇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됐거든요. 이때 이명박 시장이 하면서 뭐 했던 거예요? 뉴타운 얘기 많이 했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시재정비 촉진법이요. 뉴타운법이에요. 뉴타운. 난개발을 막고자. 무슨 얘기냐면 2005년이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다고 그랬어요. 막 개발을 막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막 여기를 삐까뻔쩍 저기를 삐까뻔쩍. 근데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간에 고물상 가게가 있어요. 이런 거야. 알겠죠? 삐까뻔쩍하는 건물 사이에 뭐 전통 시장이 있다거나 여튼 이렇게 뭔가 난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겠다라고 해서 뉴타운을 만든다 뭐 이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2003년, 2007년까지 이렇게 이제 막 호황이 있으면서 뭐 경기 호황이 있으면서 뭐 줄 그어준다 그러면 막 당선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줄을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재개발할 거야 줄 그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여기 사람들이 투기 못하게 하려고 뭐요? 토지를 막 잘라서 막 팔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못하게 하고요. 건축도 다시 못 짓죠. 그죠? 그랬는데 놀라운 게 나왔어요. 2008년에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투자회사가 뭐예요? 파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도 안 해, 재개발도 못 해. 왜? 시공사가요, 돈 손해볼 것이 뻔하단 말이야. 그 경기가 안 좋은데, 재건축 재개발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줄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여기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할 거야. 이렇게 그어놨어.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경기가 안 좋아. 그런데 이제 도로가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도로가에 근접돼 있는 데들은 그래도 유동 인구에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겠죠? 뭐라고 하겠어요? 집이 너무 노화돼서 다시 져가지고 또 뭐 상가도 만들고 근생도 만들고, 다세대도 만들 거야. 막 도로 접해 있는 데들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요, 줄을 해제해줘, 집 좀 짓게 해줘, 우리 집 새로 지을 거야, 막 이런 막 요구가 빗발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였냐면, 어떻게 되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줄을 해제해줄게 하면 또 뭐 당선되는 거야, 그 사람이 막.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박원 시장이 2011년에 당선됐거든요. 근데 2012년에 해제법이 그래서 만들어져요. 해제해줘. 그동안 줄 묶어놔가지고, 정비구역 묶어놔가지고, 뭐, 집도 새로 못 짓고, 노후화만 심화되고 아주 미치겠어.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런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쭉 잘 나가다가, 알겠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002년에 이런 4가지 정비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봐볼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데를 정비구역 묶어놨어. 그래서 이제 재개발도 못해, 그죠? 그랬는데, 재개발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니까 사람들 불만이 막 생기니까, 그래, 다시 풀어줬단 말이죠. 풀어주니까 이 가운데들 있죠. 막 노후화되고 도로도 막 좁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들이 갈수록 노후화가 심해지고 어떻게 손을 못 대겠는 거야, 이런 데는. 이 밖에는 그래 해도 말이죠. 이런 데를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조그만 낡은 구역을 어떻게 할까? 도로가는 다세대나 근생을 지어서 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가운데는 심화되는 노후화, 슬럼화가 계속 심화돼요. 그래서 안쪽에 낙후된 기반시설이 별로 안 좋고, 이런 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를 신설하냐면요. 2012년에 5번, 6번 사업을 신설하게 됩니다. 아까는 1, 2, 3, 4번까지 나왔죠? 4번까지, 그죠? 4번까지. 근데 5번, 6번 정비 사업을 신설하게 돼요. 언제? 12년에. 자, 이거 봐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 봐보면 1, 2, 3, 4번 보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언제예요? 그래요. 2002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2012년에 요거 2개,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2년에 5번, 6번째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때 만들어져요. 요때, 알겠어요? 자, 요때
이런 부분을, 조그만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 가보세요. 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으니까 5, 6번을 만들었는데 2013년에요. 뭐가 생기냐면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재생이라는 건 뭐 있는 걸 다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벽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TV를 가끔 나오잖아. 되게 노후화되고 낙후화됐는데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벽에 그림을 그려놔. 이쁜 그림 같은 거. 그런 데 있었죠. 그죠? 산골 같은데 그죠? 산골이 아니라 달동네 같은데 그죠? 이게 뭐예요? 재개발은 못하고 재건축은 못하니까 그래 페인트 칠이라도 해서 좀 이쁘게 좀 만들자. 그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13년에 이랬는데 놀랍게도요. 13년도 후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요. 17년에 똑같은 날짜입니다. 17년 2월 8일에 도정법 알겠죠? 아까 도정법이 뭐였어요? 도정법. 이거 네 가지 처음에 만들었던 거 있잖아. 그래 네 가지 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2012년에 이 5번, 6번 두 개 더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생겼다고 그랬죠? 2012년에 그죠? 근데 2017년에 이 도정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전면 개정하는데요. 법조문이 원래는요, 전에는 88개였어요. 그런데 거의 90% 정도 증가하죠. 142개로 법조문이 늘어나요. 이 얘기는 뭡니까? 과거에 법조문이 개떡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잠깐 설명할게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면 이 가로주택법이 12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처음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된 건요. 지금 이게 17년 정도의 법 개정했는데 시행은요 18년 2월 9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작된 거는 18년이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때 12년에 어떻게 했냐면 동의율이요 90%였어요. 여러분 90% 동의를 돼야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던 거야. 그러면 90%라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이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거의. 그 다음 또 7층 이하만 하라는 거예요. 7층 이하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성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또 더 중요한 거 웃깁니다. 보세요. 매도 청구권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매도 청구권법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조합이 설립이 됐어.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계속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당신, 매도하고 나가세요. 이렇게 매도 청구권을,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 이건 조합입니다. 조합이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하고 나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지 재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었어요. 이 12년에. 그러면 이 12년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법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이때 됐을까요? 안 됐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전면 개정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동의율을 90에서 80%로 살짝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5층도 아직 지금까지 15층이 가로주택으로 건설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격이 지금 처음 됩니다. 자격 조건이. 알겠어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나중에. 그리고 매도 청구권도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로주택 사업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웃긴 게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 그 동영상에 어디 갔냐 여기 보면 3개월 전에 제가 촬영한 겁니다. 이 영상이 이게 뭐냐면 내 집 조합 설립을 서두른 이유라는 영상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올렸더니 조합 설립을 서두른 이유를 올렸더니 그 반대파방에 양땡땡 그 남매가 있어요. 분들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단 말이야. 뭐라고 썼냐면,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있나? 화면 띄워놨던 것 같은데.
자, 2018년에 정부 정책으로 본격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타이핑할 때 본격을 뺀 거예요. 본격을 빼니까 뭐 18년에 시작해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른 내용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제가 뭐 조합 설립이 늦어지는 경우 베니핏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소셜 믹스 이때 다 얘기했습니다. 소셜 믹스 위험하다. 우리가 다른 법안 특례법이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얘기는 전혀 못 하고요. 12년부터 시작했는데 가로주택법이 완전 무식하다. 18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얘기를 막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참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그렇게 의미 있게 막 그렇게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여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5번, 6번이 이제 생긴 건데 이것도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 수용권이라는 게 뭡니까? 수용권. 정부에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사업을 할 때 강제로 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 돈을 주고 빼앗는 거잖아요. 이걸 수용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지금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수용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이것이 공익사업이냐 아니면 민영사업이냐라고 한번 그런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보세요.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요. 이런 거예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달동네. 이거요. 공익이에요. 왜냐면 너무 열악하거든. 그러니까 시 혹은 나라 차원에서 여기는 좀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이야. 알겠어요? 그게 공익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노후불량 건축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악해. 그러니까 뭐야. 공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단 말이야. 공공에서.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기반시설은 양호해요. 괜찮아. 이런 것들요.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이거 민영이에요. 이거 재건축 해봐야 니네 아파트 값도 올리고 니네 좋고자 하는 거잖아. 니네가 좀 어느 정도 알아서 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자, 도시환경정비 이거요. 상업공업지역 하는데 이거 도시 기능을 일으키자. 그래서 공익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도요. 이것도 이제 아까 줄긋고 구역 지정해 줬다 그랬잖아. 그런데 뭐 이제 주민들이 이거 해제해줘야 막 이랬다 그랬잖아. 그래서 해제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해제하면서 만들었는데 12년에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돈을 주고서 막 이제 뺏으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거의 효용성이 없는 사업이 됐어요. 수용 방식이. 여하튼 이것도 공익입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사업 이거요. 민영입니다. 민영. 보세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구역이라는 건 도로가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잘 돼 있는 거. 거기서 종전 가로를 길을 잘 유지하면서 그냥 소규모로 노후된 집만 새로 져라 이런 거예요. 이게 민영이에요. 민영. 여러분 민영이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규제가 재개발이 많습니까? 재건축이 많겠습니까? 재건축이 많죠. 왜? 이건 민영이에요. 니네 아파트 지어서 니네 좋은 거야, 이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요. 이거 민영 사업입니다. 민영 사업이에요. 민영 사업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규제가 원래 많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강의에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가로주택 사업밖에 안 되는 이유,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민영 사업인데요. 혜택을 엄청나게 줘요. 왜 준 거예요? 그래요. 이런데 도로인데 있는데 노후화돼 있어 집이. 어쩔 수 없어. 크게 사업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특례법을 만든 겁니다. 특례법으로 민영사업인데 말이죠. 이건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정비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줄을 5년, 10년 전에 미리 그어놔요. 그리고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여기를 이제 재개발할 거야, 재건축할 거야 이런 걸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비사업 이름은요 지금도 정비사업이지만요 줄 미리 그어놓는 그런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도로 구역 내에서 그냥 하는 사업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6개로 갔다가
3개로 옮겨져요. 6개 중에서요. 뭐냐면 1번 있고 5번 있고요. 그 다음 2번 있고 4번 있고 3번 있네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6번이 없네요. 그러면서 묶어서 3가지 큰 사업으로 갑니다. 정비 사업을 이렇게 이제 2018년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6번 가로주택 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디로 갔느냐? 보세요. 2017년에 도정법을 전면 개정해서 이렇게 이제 고쳤는데 이렇게 고친 거예요. 이렇게 고친 거야. 알겠죠? 이렇게 배열을 그랬는데 2017년 2월 8일 같은 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행은 18년에 한 거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로주택법은 이제 여기서 이게 원래 정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여전히 정비 사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정비 사업, 줄 긋는 5년, 10년 전부터 줄 긋는 그런 정비 사업은 아니에요. 신통기획 같은 건 그런 정비 사업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요로 딱 오면서 17년 2월 8일 날 제정됐는데 물론 시행은 18년이고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데 그 안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이거는 20세 미만 정지해놓고 보세요. 알겠어요? 20세대 미만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땡땡 그분이 뭐라고 한 거예요? 신통기획 해야 된다. 신통기획은 재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이 알겠어요? 정비 사업 알겠냐? 우리 땅 여기에 지금 5년 전, 10년 전에 이렇게 땅 거놨습니까? 줄 거놨습니까? 재건축, 재정비 한다고? 아닙니다. 또 소규모 재건축 하자고 그랬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왔는데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생겼느냐. 큰 사업으로, 그죠?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해제하고 못해. 계속 못하니까 낙후돼. 노후화돼. 근데 기반시설은 그냥 괜찮아. 그래서 도로는 그래서 종전가로를 잘 유지해. 그 안에서 소규모로 노후 불량 건물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알겠어요? 정비 사업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민영 사업이다. 민영 사업이 어떻다? 원래 규제가 많아야 된다. 그런데 모든 재건축 사업 중에서요. 혜택이 가장 많은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도 알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